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옛날에 아주 사이 좋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삼형제들이 어느 날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10년간 수행을 좀 하자. 먼 데 가서 수행을 좀 하고 그 수행의 결과로 세상에서 아주 진귀한 물건을 하나씩 가져오자. 이런 이제 약속을 합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세 형제가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수행도 하고요. 그런데 그 수행 중에 한 여행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행객에게 아주 진귀한 물건을 사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유리잔입니다. 이 유리잔은 세상 곳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볼 수 있는 정말 신기한 유리잔이었죠. 그래서 마지 형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최고의 진귀한 선물을, 진귀한 물건을 이제 가져가게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되고요. 자, 둘째는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수행을 하는 동안 둘째는 어느 시장에 가게 되는데요. 그 시장에서 어느 한 상인이 양탄자를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양탄자가 너무 탐이 나서 양탄자를 둘째가 보는데요. 그 양탄자가 꾸물꾸물 대는 거예요.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탄자 장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 양탄자 밑에 혹시 쥐새끼라도 있는 거 아닌가요? 했더니 우리 이제 양탄자 장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쥐 같은 게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양탄자는 하늘을 나는 양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둘째가 너무 신기해서 그 양탄자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형과 같이 똑같이 이런 마음을 먹게 되죠. 야, 내가 세 형제 중에 최고의 진귀한 물건을 갖게 되겠구나. 야, 내가 아마 가져오는 것이 최고의 진귀한 물건일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남쪽으로 가게 된 막내는 어느 한 숲을 가게 됩니다. 숲을 거닐다가 한 석류나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석류나무가 참 신기했던 게 꽃은 많이 피었는데 열매는 딱 하나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 막내가 그 석류나무 앞에 다가가니 하나 열려있던 석류 열매가 손으로 딱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러더니 석류나무 열매가 하나 떨어지고 나서 또 석류나무 열매 하나가 열리는 겁니다. 이걸 막내가 보고, 야, 이 석류나무 열매는 참 신기하다. 이게 아마 세계에서 가장 값지고 진귀할 것이다 하고 이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세 형제는 10년 후 한 곳에 이제 다시 모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각자 가져온 물건들을 이제 자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첫째 형의 진귀한 물건인 유리컵을 보다가 이 장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요. 어느 한 나라에 공주가 매우 아파서 병상에 들어 누워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 그 옆에 왕이 매우 걱정을 했겠죠. 사랑스러운 딸 공주가 그렇게 아팠으니 아무리 많은 의사와 약을 써도 소용이 없구나. 우리 공주가 이제는 곧 죽게 생겼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모습을 유리잔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된 거죠. 이 세 형제가. 그래서 이 세 형제는 정말 고민 없이 바로 둘째가 가져온 하늘을 나는 양탄자를 타고 이 나라로, 공주가 아파서 누워있는 이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주를 만나서 이 셋째가 가져온 석류나무 열매를 반을 쪼개서 주게 되죠. 그랬더니 이 신기하게도 이 석류나무 열매를 먹고 공주가 이 병이 깨끗이 낫게 됩니다. 야, 그러니 왕하고 공주는 기쁘기가 이를 데 없었겠죠. 그래서 왕이 이 세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셋 다 너무 고맙다. 우리 딸 공주의 병을 낫게 해줘서. 그래서 당신 셋 중에 하나를 우리 딸, 우리 공주와 결혼하고 싶은데 내가 선택을 잘 못하겠다. 그래서 공주에게 얘기하죠. 공주 네가 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하나하나 형제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첫째에게 질문을 하죠. 이 신비한 유리잔에 혹시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했더니 첫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요,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현재. 또 둘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양탄자가 지금도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죠. 그랬더니 둘째가 네, 지금도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공주가 마지막으로 이제 셋째에게 이렇게 묻죠. 그 석류나무 열매는 혹시 무슨 변화가 있나요? 라고 얘기했더니 셋째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공주님에게 이 석류나무의 반을 드려서 지금은 현재 반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공주가 이야기하기를 저는 셋째와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와 둘째는 지금 아무 변화도 없지만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지 않았지만 나의 병이 났는데 셋째는 확실히 나의 병을 낫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렀다. 그러므로 나는 셋째와 결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 모든 만사가 희생이나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경제학의 제1법칙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즉, 뭔가를 선택을 했을 때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지금 2시간 동안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경제학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뭘 못하게 되죠? 심리학 공부라든지, 그죠? 네. 그 다음에 영어 공부라든지, 이렇게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희생을 하게 되는 거죠.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공부뿐만 아니라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같은 데 나가서 일을 했어요. 알바를 했어요. 그럼 뭘 벌 수도 있죠? 이 2시간 동안? 그렇죠. 알바비를 벌 수도 있잖아요. 뭘 희생했죠? 맞습니다. 이 알바비.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돈을 또 희생을 한 거죠. 이처럼 세상 만사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고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희생을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위험을 많이 가지면, 위험을 감수를 하면 높은 이익을, 높은 수익을 가질 수 있다라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 거꾸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즉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위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어떤 주식
이런 위험성이 있는 상품들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위험이 없는, 거의 위험이 적은 적금에 투자하는 것이 이 원금 손실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적금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즉 위험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위험한 순간, 긴급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는 이 긴급 자금을 모으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네,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 신분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또 노예 상태에서 또 이 감옥까지 가게 되는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런데 마침 그 이집트의 왕, 바로 또는 파라오라고 하는 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은 다름 아닌 이런 꿈을 꾸게 되죠. 7마리의 살찐 소가, 아주 이제 건강하고 살이 툭툭하게 잘 오르는 이 암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아주 여위고 못먹은 아주 사납게 생긴 7마리의 소가 이 살찐 소를 잡아먹게 되는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이 꿈 해몽을 좀 해야 되는데, 이 꿈 해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시 이집트에, 애굽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 해몽을 누가 해주느냐? 바로 요셉이 해주게 되죠. 어떻게 해주냐면, 앞으로 이집트에는 7년간, 그러니까 살진소가 이제 그 7년이었죠. 7년간 풍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후 7년은 야윈소죠. 아주 큰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7년 동안, 풍년인 동안 많은 곡식을 잘 저장을 해놔서 7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바로 왕이 이 감명을 받고 그렇게 실행을 하게 되고, 이집트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고요. 이 대가로 결국 또 이 조셉은 이집트에 일개 이제 노예에서 재상까지, 총리까지 하게 되는 이런 우화를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적금은 7년 동안 잘 부어 놓으시면, 납입해 놓으시면 어려울 7년을 또 대비하실 수 있는 이런 긴급 자금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근래 들어서 이제 이 적금, 너무 이자율이 낮지 않냐? 너무 적금 들어야 되는 건 아닌데 너무 이자율이 낮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또 재미있는 우화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공자가 제자인 자로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양자강이라고 아주 중국의 아주 대표적인 큰 강이 있죠. 이 양자강도 사실은 술잔을 띄울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지류였다. 작은 물결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하류로 가면서 사람들이 건너기도 겁나하는 큰 양자강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좀 이자율이 작다고 이 적금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재테크는 결국 시간의 예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리의 마술에 의해서 이 적금도 차차 쌓여가다 보면, 그죠? 재테크의 기본인 종잣돈, 시드머니를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